당대표 왜 두 번이나 하려고 해? 총리한 사람이 왜 당대표 하려고 해? 여러분, 오늘도 정치권은 시끌벅적하죠?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 참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당대표라는 자리가 무슨 올림픽 금메달도 아니고 왜들 그렇게 다시 하려고 난리일까요? 그것도 이미 총리라는 국가 서열 2위까지 찍어본 거물들이 말이죠. 오늘은 이 당대표 연임이라는 미스터리한 정치적 집착을 아주 속 시원하고 코믹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고뇌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내는 따로 있다. 자, 그럼 팝콘 준비하시고요. 대한민국 정치판의 그 뜨거운 속사정 바로 출발합니다. 옥상 위로 올라가면 내려오기 싫은 법. 총리까지 지냈으면 솔직히 인생의 명예는 다 누린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굳이 다시 당대표라는 험난한 가시밭길을 가려고 할까요? 이게 바로 정치판의 블랙홀 법칙 때문입니다. 한번 당대표의 권력 맛을 본 사람은 일반 의원 생활을 도저히 견디지 못합니다. 총리는 말이죠. 겉은 화려해도 실상은 대통령의 보좌 역할이라 사실상 2인자, 즉 바지사장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당대표는 내 마음대로 공천권 휘두르고 최고위원들 호령하고 기자들 앞에서 마이크 잡고 쇼타임 할 수 있는 실세 중의 실세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를 해봐도 내 손으로 당을 쥐락펴락하는 그 쾌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매일 라면만 먹다가 최고급 스테이크를 썰어본 사람이 다시 라면만 먹고 살라고 하면 그 밍밍한 맛을 견딜 수 있을까요? 정치인에게 권력은 마약과도 같아서 높은 곳에 한번 앉아본 사람은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싶어 합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세상을 발 아래 뒀는데 다시 1층으로 내려가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당대표라는 자리는 바로 그 옥상 위, 가장 높은 권력의 맛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들은 절대로 그 자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대표직은 당내 모든 자원을 통제하고 소속 의원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왕좌입니다. 총리 시절에는 국회나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조아려야 했지만 당대표가 되면 당내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제왕적 지위를 누리게 되죠.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그 짜릿한 권력의 맛을 다시 한번 제대로 즐겨보겠다는 신보, 정치판에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만 된다면 무조건 다시 그 자리를 꿰차려 하는 것이고 당내 여론을 조성해서라도 자신을 필수 불가결한 존재로 만들려고 안달이 나는 겁니다. 총리는 직장인, 당대표는 야생마. 총리는 명함은 화려하지만 사실 청와대 눈치를 봐야 하는 직장인 포지션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대통령의 방침을 수행하는 관리자일 뿐이죠. 반면 당대표는 야생마거든요.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으면 대통령한테도 할 말하는 자리예요. 총리 출신들이 왜 굳이 당대표로 회귀하느냐? 그건 단순히 정치적 생명 연장을 넘어 차기 대권주자라는 확실한 타이틀을 쥐고 싶어서죠. 총리는 사실 대권으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총리 탓, 나라가 어려워도 총리 탓이니까요. 하지만 당대표는 다릅니다. 당을 장악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차기 후보 영순이라는 인증마크를 찍는 거니까요. 총리 경력이 과거의 영광이라면 당대표 경력은 미래의 권력이죠. 야생마처럼 거침없이 당을 이끌며 자기 세력을 구축하는 재미, 그게 바로 총리 출신들이 다시 당대표의 목을 매는 핵심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판을 짜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정치인에게 가장 무서운 건 잊히는 것,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내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식물 정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리라는 화려한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다시 당대표라는 야생마의 고삐를 쥐려는 겁니다. 당대표로서 자신의 조직을 꾸리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재들을 발굴하며 여론을 주도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대권 가도를 달리는 가장 확실한 엔진이거든요. 총리가 되면 제도권 안에서 움직여야 하지만 당대표가 되면 여론이라는 광야를 마음껏 달릴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알기에 그들은 절대로 평온한 노후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치열한 당내 권력 투쟁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대중의 시선을 독점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죠. 당원들의 사랑, 그 달콤한 유혹. 정치인에게 당원의 환호는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마약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전당대회에서 수만 명의 환호를 받잖아요. 그 함성 소리에 취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총리 시절에 의전 차량 뒷좌석에 앉아 고상하게 서류 검토하던 분들이 당대표가 되면 갑자기 시장 가서 떡볶이 먹고 유세장 뛰면서 마이크 잡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고요? 그게 진짜 정치하는 맛이 나거든요. 100번의 보고서보다 한 번의 열광적인 유세가 그들을 더 짜릿하게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한 번 맛본 그 뜨거운 열기를 잊지 못해서 총리든 뭐든 다 던져버리고 다시 당대표 선거판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실 정치인에게 가장 큰 보상은 지지자들의 박수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는 곳이 곧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이죠. 국회 본회의장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것보다 길거리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당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그 에너지, 그게 바로 당대표직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총리라는 직함은 고고한 학 같지만 당대표는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들꽃처럼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 생명력을 잊지 못해 그 달콤한 박수 소리를 다시 듣고 싶어서 그들은 오늘도 다시 당대표라는 무대 위로 오릅니다. 당원의 사랑은 곧 권력의 근간입니다. 총리는 임명직이지만 당대표는 선출직, 즉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강력한 정당성이 주어지거든요. 이 정당성이야말로 대권을 향한 가장 큰 무기입니다. 내가 당원들에게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다는 확인,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당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확신, 이것이야말로 그들이 당대표를 다시 하려는 심리적 이유의 핵심입니다. 당원의 환호 속에서 자아도취에 빠지고 자신이 곧 당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하게 만드는 그 마력, 이 마력 때문에 그들은 오늘도 다시금 전당대회라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명분이냐, 실리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럼 대중들은 어떻게 볼까요? 총리까지 하신 분이 왜 굳이? 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가 막힌 명분을 만듭니다. 당이 지금 위기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무너진 당의 기강을 내가 확실하게 바로 세우겠다. 아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죠. 그런데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실상은 어떨까요? 당내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공천권이라는 절대 무기를 손에 넣겠다는 계산이 90%입니다. 명분은 폼이고 실리는 챙기겠다는 건데 이게 또 대중들은 다 알면서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래, 이번 한 번만 더 하자 하게 된단 말이죠. 정치판의 명분론은 아주 정교한 예술입니다. 아무리 뻔한 욕심도 그럴싸한 명분을 더 씌우면 희생으로 포장되거든요. 사실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줄타기입니다. 총리 출신들이 당대표를 다시 하겠다고 나설 때 그들은 항상 거창한 국가적 과제를 내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알잖아요. 그 거창한 과제 뒤에는 다음 대선을 위한 지분 확보와 조직 관리가 있다는 사실을요. 대중들도 그걸 알면서도 때로는 그 명분이 주는 안정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 완벽한 연극, 과연 누가 더 연기를 잘하느냐의 싸움이기도 하죠. 명분이 없다면 당대표 제도전은 그저 탐욕으로 비칠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그럴듯한 국가적 사명감을 내세웁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총리 출신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식이죠. 이런 식의 화법은 대중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들의 권력욕을 숭고한 희생처럼 둔갑시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당내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야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공천권을 통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배치해야 내 조직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실리를 챙기기 위해 명분을 파는 이 정치적 장사법, 과연 대중들은 언제까지 이 연극에 박수를 보낼까요? 연임의 저주, 사실은 꿀단지. 사실 연임이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론의 비판도 감수해야 하고 반대파들의 공격도 무시무시합니다.
독재 아니냐, 욕심이 과하다, 이런 비난 다 감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도 왜 굳이? 이 당대표 자리가 사실은 엄청난 꿀단지이기 때문입니다. 당 운영비를 관리하고 공천권을 통해 사람들을 줄 세우고 대선 후보 경선판을 내 마음대로 판을 깔 수 있는 이 권한을 포기한다? 이건 마치 로또 1등 당첨권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총리라는 고귀한 타이틀보다 당대표라는 실질적인 현금 인출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아주 영리한 선택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기엔 좀 욕심쟁이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정치는 결과로 말하는 법. 그들은 당대표라는 꿀단지를 차지해서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한번 맛본 꿀맛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법이죠. 비난을 감수하고도 다시 뛰어드는 이유. 그것은 비난보다 권력이 주는 보상이 훨씬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욕을 먹겠지만 권력의 단맛을 아는 자들은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당대표직은 정치인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거대한 꿀단지니까요. 당 운영비와 공천권, 이 두 가지는 당대표가 가진 절대 권력입니다. 누굴 공천하고 누굴 배제하느냐에 따라 소속 의원들의 생사가 결정되죠. 총리 시절에는 꿈도 못 꿀 이런 권력이 당대표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러니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꿀단지를 다시 한번 쥐려는 겁니다. 연임이 주는 비판보다 그 권력으로 얻을 미래의 보상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을 장악하고 나를 따르는 세력을 확실히 구축하면 그 어떤 비판도 정치적 공세로 치부하며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들에겐 비난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 당대표라는 꿀단지는 영원한 자양분인 셈입니다. 당대표, 이제는 필수 코스인가? 결국 당대표를 2번 하는 게 일종의 필수 코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총리나 중진 의원들이 당대표를 거쳐 대권을 도전하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이제는 아예 당대표라는 직함 자체가 대권의 전제조건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총리 경력은 그냥 스펙 한 줄이 된 거죠. 총리 배지보다 당대표 완장이 더 힘이 세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죠. 이제 당대표는 단순히 당을 운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모든 정치적 자산을 걸고 차기 대통령으로 가기 위한 최종 관문인 셈이죠. 총리라는 경력은 예의를 갖추기 위한 액세서리일 뿐 진짜 실타는 당대표라는 자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당대표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제 당대표를 2번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되었습니다. 총리 출신들이 그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거죠. 당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는 말, 이들에게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대표라는 타이틀을 통해 차기 대권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자신을 주인공으로 배치하는 아주 치밀한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총리 경력이 대권 도전의 가장 큰 보증수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여론은 총리 경력보다 당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당내 지지 기반이 없는 후보는 대선 경선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총리 출신들도 당대표를 통해 자신의 조직력을 과시하고 당원들의 지지를 직접 확인받으려 하는 겁니다. 이제 당대표는 거쳐가는 자리가 아니라 대권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점령해야 할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 거점을 놓치면 대권의 꿈도 멀어진다는 사실, 그들은 너무나 잘 알기에 무리를 해서라도 다시 당대표에 도전하는 것이죠. 대권의 꿈, 그 종착역은 어디? 자, 그럼 이분들의 진짜 꿈은 뭘까요? 결국 당대표 연임에서 당을 꽉 쥐고 다음 대선 후보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거겠죠. 총리 타이틀로 얻은 국정 운영 능력과 당대표로 얻은 조직 장악력. 이 2가지만 갖추면 대권은 떼어놓은 당상이라고 믿는 겁니다. 아주 완벽한 시나리오죠? 물론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별개의 문제지만요. 정치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도 정치도 항상 변수가 있는 법이죠. 총리 출신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심입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은
가끔 큰 허점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대중들은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들이 당대표를 2번 하려는 속내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더더욱 완벽한 명분과 치밀한 전략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대권이라는 종착역까지 가는 길, 그 길은 멀고 험합니다. 때로는 총리라는 경력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당대표라는 자리가 독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권력의 정상까지 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매혹적이기 때문입니다. 대권은 정치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당대표 연임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들은 총리 경력이라는 안정감과 당대표라는 공격력을 동시에 갖춤으로써 대권 가도의 가장 강력한 주자가 되려 합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그들이 권력의 정점에 다가갈수록 대중의 시선은 더 매서워질 것입니다. 당대표를 통해 당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이 오히려 독재적인 이미지로 비칠 수도 있고, 총리 경력이 오히려 구태 정치의 상징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그들은 과연 대권의 문턱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과연 그들은 성공할 것인가? 자, 결론입니다. 총리 출신이 당대표를 또 하겠다? 이건 정치적 노련함일까요? 아니면 권력욕의 화신일까요?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실한 건 이분들이 그만큼 당대표 자리에 엄청난 가치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유권자들은 이들의 끝없는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총리까지 하셨으니 이제 좀 쉬시지 할까요? 아니면 역시 당대표는 그분밖에 없어 할까요? 정치의 세계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오늘 당대표를 다시 하겠다는 그 도전이 내일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들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달려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지, 아니면 결국 그 욕망의 벽에 부딪혀 무너질지, 앞으로 펼쳐질 정치판의 쇼를 기대해 봅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리 출신이 또 당대표를 하는 것 응원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댓글로 아주 거칠고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정치판을 바꾸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독이 저를 더 열심히 뛰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이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시간이 말해주겠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들의 선택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정치의 중심입니다. 다음에는 더 뜨거운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